안녕하십니까, 오수영입니다. 브로셔는 이거를 펼쳐주시면 되고, 다행인 거는 또 여자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브로셔 찾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력은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현재는 경기고랑 영동고 내신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고 내신의 특징과 영동고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제가 재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학교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프린트의 연계율이 제가 저거를 굉장히 관대하게 잡아서 50%지 사실은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학교 프린트가 맥스를 잡아야 50%고 그러고선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사실 뭐 경기고나 서울고나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이력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사실 서울대 아니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교사 자체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 퀄리티라던가 그리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고 내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24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확통이나 대수 미적분을 선행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확통에서 이항 정리를 얘들이 배웠다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항 정리 배웠으면 쉽게 풀었겠지만은 이항 정리를 안 배웠으면은 이 문제 약간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수나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수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격자점 구하는 문제가 2차 함수랑 같이 결합돼서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당황했죠. 이걸 내가 지금 다 세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학생들 이제 시험지를 제가 직접 받아보잖아요. 난리 났어요. 시험지에 막 점을 다 찍어 놓고서는 거기 다 세고 막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거 격자점 세는 것 같은 경우도 대수를 미리 선행을 했더라면은 이것도 그렇게까지는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고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퀄리티로만 볼 때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선행의 개념, 선행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지만 그렇다고 또 선행 과정은 아니잖아요. 유형이 선행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유형인 거지. 그렇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게 출제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24년도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져서 100점이 2명, 그 다음에 99.5명이 2명인 딱 시험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 4명이라는 게 비율이 굉장히 적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99.5점을 지금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괴물 같은 느낌이에요.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이 잠재력 포텐셜이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그런 학생이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동고 내신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 굉장히 높은 연계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맥스를 잡으면은 뭐 90%그 정도까지 이제 높은 연계율이 나오게 되는데, 뭐 베이스 문제를 과도하게 변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변형을 과도하게 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오류의 위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제 시험을 봤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영동고에 이번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제 시험을 보는 그런 케이스가 생겼는데, 그래서 베이스 문제를 기조로 해서 과도하게 변형을 하지 않다 보니까 부교재의 난이도가 시험의 난이도에 직결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부교재가 수학의 신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도 볼 수 있는 어려운 심화 문제집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의 유형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 EBS의 올림포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올림포스가 있고 올림포스 유형편이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는데, 이전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부교재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림포스 유형편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 부교재가 쉬워지다 보니 난이도도 당연히 쉬워졌겠죠. 그래서 시험이 같이 쉬워지다 보니 100점이 이제 난무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영동고 내신까지는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아까 고영철 선생님께서 너무 여러 번 말씀하셨죠. 공통수학 원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에는 아니 공통수학 원투는 수능에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통수학 원투는 대수와 미적분, 확통까지 하기 위한 모든 연산의 베이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사칙 연산도 못하는데 무슨 방정식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수학 원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선행 같은 거라던가 이 공통수학 원투에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대수로 넘어가서 지수 함수를 2차 함수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 2차 함수를 모르면 어떻게 그거를 풀겠습니까? 그래서 선행과 심화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맡게 된 수업이 공통수학 원투 기본 개념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수업 소개를 해드리자면 수업 대상은 공통수학 원투가 처음인 학생 들어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원투를 이제 배웠지만은 제대로 된 이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그려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원투 배웠어. 너 뭐 배웠니? 그러면은 그냥 배웠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좀 공통수학 원투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대수와 미적분에 쓰여지는지 그런 것까지 연계를 시키려면은 공통수학 원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공통수학 원투를 사실 이게 조금 스케줄이 많이 조금 버거운 스케줄이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공통수학 원투 기본 개념 제가 다 하겠다고 학원 측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전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 교원평가에서도 학생들이 보통 뭐 이렇게 체크는 하지만은 말로 써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 말로 써주는 것 중에 많이 보이는 게 잘 가르친다. 근데 교사한테 강사한테 그것보다 더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그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다 문과생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문과의 면접관들이 저는 정말 수학이랑은 관계가 없지만 문과인 내가 봐도 이해가 잘 되게 잘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잘 가르치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저한테 자신 있게 맡겨달라고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자,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본 개념서에는 개념 원리나 정석이나 그런 부분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수업할 그 교재에서는 기본 개념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은 문제들이 이제 내신 기출 문제들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애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신 기출을 그러니까 내신 기출에서 심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구성된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등 전문다운 명쾌한 개념 설명 및 마인드맵 정리인데요. 제가 겨울방학 때 겪은 일인데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원의 방정식을 잘 모르겠는 선행을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고등수학인데 중등학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마인드맵도 정리가 되지 않고 설명이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등수학은 고등 전문한테 좀 맡겨달라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 내신에 적합한 수업이라는 것은 뭐 고등 내신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고등 내신 입장에서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오고 저 단어는 저렇게 나오고 학생들한테 미리 소개를 시켜주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진도 후에 문제풀이 시간을 제가 밀착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메이드 학원에서 제가 뭐로 관리의 여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1대1로 개별적으로 얘는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밀착 케어로 학생마다 문제풀이 시간에 그렇게 맞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후에 뭐 오답 체크야 당연한 거고요. 수업 후에 아이가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지 오늘은 무슨 내용을 진도를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9시 30분부터 뭐 4시까지의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라서 브로셔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표는 공통수학 1은 월수금 9시 30분부터 4시까지고요.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학생들이 1시부터 수업이 너무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수업만 9시 30분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1, 2 기본 개념 설명, 기본 캠프를 맡고 있는 오수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학 가르치고 있는 윤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뭐 고등부 스페셜리스트를 찾길래 제가 나왔고요. 네, 우선 뭐 양력을 보면은 뭐 지금은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재수생들 수업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NT에서 수학 강사 하고 있습니다. 뭐 양력을 보시면은 뭐 재학생부터 재수생까지, 그러니까 저의 쭉 수업의 역사는 고등의 시작과 끝이다. 결국 이제 고등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제가 뭐 어차피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거고, 제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조금 많은 걸 느끼고 가실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중학교 잠시만요. 숙명여고 먼저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숙명여고 분석을 좀 맡았는데, 우선 숙명여고 스타일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숙명여고에서 주는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 이게 보통 수능평가원 교육청에서 보통 수평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평교 기반으로 해서 프린트를 주는데 이게 연계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고의 특성상 내신 대비를 되게 이제는 차분하게 좀 진득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연계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이 조금 많이 높아졌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특성이 객관식 15개의 단답형 8개인데 객관식도 1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단답형도 1번부터 8번까지가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상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객관식에서 14번, 15번이 조금 어려웠고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단답형에서 쉬운 문제들이 객관식 쉬운 문제보다 쉬워요. 그런데 객관식 14번, 15번 같은 경우에서 조금 시간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단답형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못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오늘 뭐 원장님도 강조하시고 여러 선생님들도 강조하실 건데 이 타임어택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조금 많은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타임어택을 생각을 하실 때 당연히 어떤 문제를 빠르게 풀고 문제의 풀이 방법을 축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타임어택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포기할 줄 아는 문제들을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풀어낸다면은 자연스럽게 등급은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을 좀 짧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 거 이제 브로셔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제는 막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뭐 내용들을 막 살펴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중학교 때 받는 성적표가 그러니까 예쁜 쓰레기다.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때 다 A였는데 근데 그냥 말 그대로 그게 예쁜 쓰레기가 된다라는 게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영광의 이어짐이 될 수 있게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어떤 마인드로 지금부터 중3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올려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중등 수학 시험하고 고등 수학의 이 상위점, 이 차이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요. 1, 2단원을 시험범위면은 1, 2단원에서 깊게 내요. 그러니까 뭐 집합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1, 2단원에서 깊게 내는데 고등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3, 4단원의 시험 범위더라도 1, 2단원에서 나와요. 중학교 것도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가게 되면 고1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재수생들을 가르치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도형 개념을 갖고 와서 푸는 문제를 갑자기 최고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 이거잖아 한마디만 해줘도 아 맞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등 수학하고 중등 수학의 차이라는 게 단원의 연계성이 굉장히 짙어지니 공부를 할 때도 좀 연속해서 단원을 이어가면서 학습을 해야 한다. 물론 저 또한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요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능 자체도 고1이나 고2 내용을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교육청이나 뭐 평가원 수능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토대로 변형해서 킬러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접근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방법에 조금 주안점을 둬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아이들 수업을 좀 잡아줘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타임어택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과 조금 차별점을 둔다면 저는 이제 문제를 본 눈을 키우죠. 그래서 포기할 문제. 그러니까 포기할 문제라는 게 이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얘는 내가 뒤에 있는 단답형을 좀 풀어놓고 서술형을 풀어놓고 넘어와서 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맞을 수 있는 점수, 가질 수 있는 점수는 다 획득한 상태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시험을 보는 스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학을 좀 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맡은 수업이 뭐냐면 공통수학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수학 캠프에서는 공통수학 테마 테마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 차이점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우선 공통적인 사항은 심화반이기 때문에 정규반도 단원별 핵심 테마 위주의 수업이 됩니다. 테마 수업이건 정규반 수업이건 간에 개념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킬러로 변형될 수 있는 유형들을 제가 드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는 숙지시켜 줄 거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끝내주게 풀더라도 실수.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가슴 아프지만 3 더하기 2를 4라고 써서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이가 3 더하기가 5인 걸 모르는 거는 아닌 건 우리는 알지만 성적표는 그냥 모른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지만 실수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정규반에서는 제가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테마 특강에서는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정규반에서는 이 정도의 디테일까지도 제가 다루면서 좀 많은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썸머 캠프 테마 특강에서는 내가 고난도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접근법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씩 실수가 자주 유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티칭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추가적으로 과제는 배운 것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과제들 위주로 해서 다 진행을 할 거고 정규반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문제가 매 수업마다 과제가 나갈 거고 테마 특강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때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숙제가 거의 없게끔 해서 과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상세 수업 계획인데 그러니까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 자체가 이렇게 15회에서 이루어지냐 아니면은 8회에 걸쳐서 이루어지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얘는 테마에 맞춰서 고난도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업 요일이나 이런 건 이렇고 자 이제 맺은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뭐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야학을 다닌 건 아니고요. 예. 야학이나 이런 걸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르치고 이제 뭐 장교 출신이긴 한데 군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도한 건 한 20여 년 정도 지도를 했고 학원 강사로 지도한 건 한 13년 정도 됐는데 사실 그동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아하고 굉장히 이제 책임감 갖고 수업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1살이 됐어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게 이만큼 아이를 키우신 부모님들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킬 약속만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저희 아들을 가르친다라는 생각으로는 못 가르쳐요. 네, 아들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돼서 학원에 갔을 때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따뜻함 그리고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제가 수업을 할게요. 그만큼 집요하고 끈끈하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맡기시던 간에 최상의 결과로 보답 드릴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맡은 수업은 이번에 이제 공수2 심화 문풀반 맡게 되었고요.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릴게요. 저는 이제 SNT에서 휘문고, 경기고, 영동고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SNT에서 얼마 전에 이제 강사 선발 대회를 해서 선생님들을 몇백 분이 지원하셔서 거기서 시험을 보고 제가 통과해서 1등으로 통과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문제를 푸는 실력만큼은 제가 정말 자신 있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실력이 올라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자녀분들도 충분히 실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공수2 심화 문풀반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특징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두 학교만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진선여고랑 이제 휘문고 이제 특징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SNT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진선여고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매해 진선여고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선여고에 대해서는 고1, 2, 3을 매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선여고 학생들의 좀 실력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5등급제로 봤을 때 한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경쟁을 조금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가르쳤던 진선여고 학생 중에서 1학년 때 내신 5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9등급제 기준으로 5등급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서 2등급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거겠죠. 옆에서 보면은 등급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 끗 차이예요. 왜냐면 비슷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진선여고는 부교재가 매년 달라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의 신, 그다음에 그 전해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었는데 시중 교재 중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흔한 교재 하나를 가지고 부교재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요. 지금 TOT 뭐 절대 등급 수학의 신 이렇게 써놨는데 이 세 개의 교재가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레벨별로. 근데 이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스텝 1도 좀 제대로 못 푸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진선여고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내 자녀를 진선여고에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교재를 하나 사서 최소한 스텝 2까지는 쉽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진선여고 들어가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부교재 변형 같은 경우도 단순 숫자 변형을 하는 것도 있는데 조건을 좀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더라도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김새는 되게 비슷한데 풀이 방법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여고는 부교재의 변형 문제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신유형 킬러 문제도 보통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내시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많으면 한 문제 정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문고도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갖다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갖다 변형시켜서 좀 어렵게 내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문제, 진짜 많아야 두 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에서 그냥 만드는 문제들로 출제를 했는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난도 문제 중에서 신유형의 문제는 없어요. 이미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근데도 애들이 다 틀려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엄청 복잡하게 꼬아서 내요. 이게 휘문고의 조금 특징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
간단하게 식만 한번 봐주세요. 위에 있는 거는 어떤 교재든지 다 있는 식인데 요 식을 갖다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은 풀이 방법을 다 아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휘문고는 반드시 이런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계산 복잡한 연습 꼭 해주셔야 되고, 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좀 심하겠죠. 그래서 이 타임 어택 연습을 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휘문고 반을 진행하면서 이 계산 복잡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타임 어택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휘문고에서는 좀 필수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에 맡게 되는 공수2 심화 문풀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2 같은 경우에는 단원 구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기하를 다루는 단원이거든요. 이 기하라는 단원의 특징이 좀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좀 월등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확실하게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좀 확실하게 못해요.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접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 접해서 익숙해지고 응용 문제도 많이 풀어와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 단원이 좀 제일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집합과 명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집합 단원은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 개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조금 추상적인 게 많거든요.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단원과 연계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 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반드시 꼼꼼하게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단원과 어떻게 연계돼서 출제되는지도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도가 출제되는 단원이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연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습할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심화 문풀반이라고 해서 심화 문제 푸는 게 주요 이제 반이 될 건데 먼저 기본 유형부터 꼼꼼하게 다지고 나서 심화 유형으로 넘어갈 거예요. 심화 유형을 풀려고 하는데 기본기가 좀 부족하면 심화인 부분을 설명해 줘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기본기를 좀 완벽하게 다지고 그걸 바탕으로 응용되는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걸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조금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 개념보다는 문제 풀 때 쓰이는 실전 개념, 실전 스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 대상은 공통수학 2를 그래도 한 번 이상은 개념을 좀 잘 이해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신 기출에서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까지도 풀어보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인데 강남권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제가 강남권 기출 플러스 다른 지역의 조금 우수한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만든 교재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총 5개년의 문제들을 만든 거거든요. 총 문제 수가 한 2,000문제 정도 되는데 제가 그걸 한 땀 한 땀 다 풀어보고 엄선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문제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제가 엄선해서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강남권의 기출 트렌드가 그냥 녹아져 있는 교재라서 이 한 것만 완벽하게 조금 이해해도 어디 가서 공수2 좀 완벽하게 잘하는 친구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스 프린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스 프린트인 것 같아요. 수학 공부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틀렸던 거 계속 풀어보면서 왜 틀렸는지 찾는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한테 반복 학습하라고 하면은 이미 풀어봤던 문제고 시험에 안 나올 텐데 왜 또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반복을 계속 해줘야 그 문제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다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은 제가 총 4단계로 구성해서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수업 후에 클리닉은 필수로 참여를 해야 돼요. 클리닉에 참여해서 당일 숙제는 그 당일에 해결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스 프린트도 클리닉 시간에 조금 제가 봐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전부 다 직접 참여해서 학생 한 명 한 명 다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 설명 마무리하고요. 수업은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뒤에 2시간 클리닉하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수업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종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썸머 캠프에서 미적분을 수업하게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힘드시죠? 좀 지치시고요. 네.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모여서 매일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조금 더 즐겨주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 맞고요. 네. 저는 S&T 고등관에서 수학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성 컨텐츠 평가단에서 대성에서 만든 이제 컨텐츠들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들 같이 저한테 이제 검사 받고 출제하게 되는 거, 이런 컨텐츠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투스북 검수위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뭐 책으로 나왔던 문제집 중에 가장 최근에 검수했던 거는 고쟁이 검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개정 과정에서 고쟁이 검수위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중상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될 맡은 바 임무를 미적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적이고요. 제가 낸 실적이 아니고요. 여기 중상고에서 낸 실적인데 제가 낸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어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 정도는 다 써 있어서 좋은 학교구나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학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은 50분이고요. 객관식 문항이 14문항에서 16문항인데 요거는 이제 해당 연도마다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딱 몇 문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답형 3문항, 서술형 3문항에서 6문항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 거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고, 요것도 한두 문제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적어뒀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100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최상이라고 저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풀 수 있는 문항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못 푸는 문항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배분의 중요성, 같은 말이죠. 자기가 못 푸는 데다 시간을 쏟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식 1번부터 12번까지는 평이한 난이도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다 풀어버려야 될 것 같고요. 어느 문제집에서나 이 정도 난이도는 풀 수 있게끔 대비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킬러 문항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주변 학교들 유사한 기출 문항이 변형돼서 나와요. 그러고 이제 단답형 1, 2번 같은 경우랑 서술형 1, 2번 같은 경우는 풀 수는 있는데, 대비를 하면 풀 수는 있는데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는 내신 기간에 다시 서술형이나 단답형 계산이나 써내려가는 방법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답형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최상이고 익숙하지 않은 문항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매해 새로 출제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따왔구나 저기서 따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일부러 내시는 것 같아요. 100점 방지용 같습니다. 이제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S&T에서 미적분을 썸머 캠프에서 맡았고요. 여름방학만이 미적 개념의 최적의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방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미적분을 과연 공부할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닥쳐있는 6개월 앞에 있는 선행도 하기 힘든데 지금 1년치를 앞에 할 선행이 이 시기 말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수강을 하고 지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적분, 그러니까 지금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수2예요. 그래서 수2를 알면 공통수학 고난도 문항에 다른 해법이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적 해석이랑 아니면 다항식에서의 활용 방법이 조금 더
다른 식의 변형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그래프 유추나 아니면은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뭐니? 수학 전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 뭘까? 수학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미적분, 구수투 과정을 꼭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좀 이제 넘어가기 전에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배우는 사람도 좋고요. 아니면 미적분 난 배웠는데 굳이 여름방학에 또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을 위해서 영화 같은 것도 처음 보면 재밌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듣다 보면은 디테일한 요소들이 보이고 감독이 이것 때문에 냈구나, 이 장면을 왜 넣었다라는 것도 보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분명히 디테일한 요소를 챙겨가시는 거, 개념학습 때 디테일한 요소를 챙겨가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뭐가 있냐?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뭐가 디테일적인 요소가 다를까라고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약분이 뭘까요? 약분. 분자랑 분모랑 있는 거 똑같은 거 나눠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럼 50점짜리 답이거든요. 어느 단어가 빠졌냐면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돼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지금까지는 0이 아닌 수로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쓰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적분에서는 제일 처음 배우는 단원이 본인이 생각했을 땐 0같이 생긴 애들로 계속 나누고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땐 0인데 0이 아닌 수는 난 뭐야? 그 부분 잡아드리는 디테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념 노트 과제 검사, 저는 이제 필살기가 개념 노트예요. 다른 분들이랑 다른 거는 개념 노트가 들어가 있다. 어떤 개념 노트냐면요. 요거는 이제 1회 차이는 없겠죠. 개념 노트 검사는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린 점은요. 해당 회차에서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 노트를 판서나 멘트까지도 적게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들, 그 개념을 쓸 수 있는 유형들을 연습시킬 거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개별 클리닉을 통한 개념 점검이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총 하나, 둘, 세 번, 같은 날에 3번을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시간에 클리닉은 필수고요. 필수 클리닉 시간에 저는 개념 노트를 한 명 한 명 따로 다시 검사를 해서 너 이거 빠졌어, 이거 넣어야 돼, 0이 아닌 넣어야 돼 하는 식으로 첨삭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검사 노트를 보시면은 막 말풍선도 들어가 있고 할 거예요. 그리고 첫날 보면 제가 이제 개념 노트를 완성시켜서 집에 보내드리면 이게 뭐야 하실 거예요. 그 노트를 다음 수업 시간까지 본인이 예쁘게 다시 정리해 오는 것까지가 숙제예요. 네. 그래서 제 글씨가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완성된 노트를 보시면 한 권의 노트로 본인 개념 노트가 완성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가서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재료는 너무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아버님들도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냉장고 문 열면 뭐가 가득 차 있는데 먹을 건 없어요. 그래서 제 미적분 강의가 그겁니다. 어떤 부분을 짚어드릴 거냐면요. 냉장고가 정리되도록 만들 거예요. 육류칸엔 육류가 들어있게 만들 거고요. 야채통에는 야채가 들어가 있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뭔가 많이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지? 어디서 가져와야 되지라는 의문을 제거해드리는 개념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업 과정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개념 노트 예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남학생 걸 가져왔어요. 여학생은 잘합니다. 그래서 남학생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선 이렇게 기똥차게 해놓고 아이가 해놓은 걸 보니 다르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여학생분들은 이거보다 잘합니다. 남자 기준으로 남학생들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계획표는 뭐 제 브로셔에도 있고 뭐 1회차부터 8회차까지 해서 한 번의 미적분 과정, 구수투 과정을 한번 개념적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제가 했던 개념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평가원 기출이랑 그리고 이제 이 주변 학교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서요. 그거 기준으로 만들어서 킬러 문제가 아닌 킬러 문제까지는 아닌 그래도 도전할 만한 문제들을 한번 풀 수 있게 접목시킬 수 있게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미적분 1 그래서 구수투 과정 화요일 날 개강해서 화목 9시 반부터 4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점심시간 중간에 1시간 있고 2시부터는 강사가 직접 하는 클리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은 계속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 뭐 수강후기 뭐 이렇게 뭐 고마웠다. 이것도 남자애들은 좋아요. 네. 뭐 남자 요번에도 뭐 미적분 시험 본 친구가 뭐 100분이 98, 뭐 2%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해요. 찾아갈게요.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이 보내준 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만 마치고 이제 다음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